자, 그래서 일단 제가 쉬는 시간이 끝나버렸고, 지금 뭐 예시 코드보다 다음 주 마감인 과제를 가지고 지금 고통받고 있는 친구들 많은 것 같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 그 파일 열어보시면 이번에 파일이 3개가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c 파일 2개랑 .h 파일 하나입니다. 이번에 우리 목표는 뭐 늘 그래왔듯이 다른 누군가가 나중에 쓸 수 있는 함수 에 대한 함수적인 내용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무슨 서비스를 제공할 거냐? 이 alloc.h 보시면 우리가 이 두 함수, alloc이라는 함수랑 fre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적인 내용물을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일단 먼저 그림으로 구경해 보면, 자, 봐봐요. 우리가 파이썬 수업하던 당시에 그 6칸짜리 배열해 놓고, 7칸짜리 배열해 놓고, 여기다 이름, 그다음에 힘, 그다음에 민첩,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요들에 대한 각각의 인덱스 값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해서 어떤 리스트의 0번째 칸에 담겨 있는 건 그 캐릭터의 이름이야와 같이 사실은 평등한 각각의 칸들을 서로 다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써왔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본 경험이 있다라면 얘는 마치 우리가 사실은 예를 들면 서로 다른 이름 7개를 도입을 해서 진행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우리가 수동으로 7칸의 각각의 칸에 의미를 붙여가면서 활용했다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지금 목표가 이름 비교를 하는 것이다 라고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요 0번째 칸에 담겨있는 값만 꺼내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표를 깔끔하게 달성을 하려면. 그래서 다른 칸에 있는 값을 괜히 힘 능력치를 가져온다라든가 더 심각한 케이스 다른 칸에 담겨있는 값을 막 바꾼다라든가를 하면 그러니까 이름 비교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할당문들 는 같은 걸 적는다라든가 하면 뭔가 프로그램이 막 꼬여버리는 거를 여러분이 목격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우리 지난 학기 그 기말 때 게임 만들 때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할당문을 적절한 들여쓰기 잘 해서 적절한 자리에 적어두는 게 목표였어요. 어떤 할당문은 내가 다음번 업데이트에 사용할 중요한 데이터를 지금 미리 담아놓는 용도가 되게끔 업데이트 내용을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적어놓고 그 방금 전 프레임에 담아놨던 값을 꺼내서 쓰는 if문이라든가 뭐 그런 거를 위에다가 적어놓고 진행을 해본 그런 케이스도 분명 있을 겁니다. 뭐 나중에 이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그거를 좀 더 완화를 해서 위아래에 적는 것보다는 각각의 부분 스테이트가 0일 때 2일 때 같은 느낌으로 구분을 해서 적는 것도 가능했고요. 아무튼 그건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여러 칸들에 대해서 의미를 각각 다르게 부여를 하고 그다음에 수동으로 내 목표랑 관련 없는 다른 칸을 침범하지 않게끔 코드 잘 적어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였어요. 반면 이제 우리 C 컴파일러가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 중에 대표적인 기능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트 칸 2개를 마련하기 위해 선언 2개를 적었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의 C 컴파일러는 절대로 $x 값이랑 $y 값이 서로 같지 않게끔 심지어 x에 대한 4바이트랑 y에 대한 4바이트가 절대로 서로 겹치지 않게끔 자동으로 이 두 값을 우리 대신 정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저 두 이름 중에 하나를 적음으로써 내가 지금 목표가 뭐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은 XY지만 방금 얘기했던 name, str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이름 비교를 해야 된다. 캐릭터의 이름을 비교한다라면 이런 느낌으로 그거랑 관련 있는 내가 선언으로 도입해둔 여러 이름들 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쓰면 절대로 내가 여기다가 str과 같은 그런 이름을 적지 않는 한 여러분은 지금 목표랑 상관없는 다른 칸들을 내가 침범한다라든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의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얘네에 대한 적절한 어드레스 옵 값을 잡아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완전 자동으로 어떤 칸들의 위치라든가 크기가 그다음에 서로 겹치지 않는다 소위 베타성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보장된다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이제 일단은 적어도 C 동네에서는 프로그래밍 동네에서는 allocation 내지는 alloc 정도로 걔를 축약을 해서 부릅니다. 요 alloc이 사실은 직역하면 할당, 나눠서 배당한다와 같은 느낌의 단어기는 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저 할당이라는 두 글자를 파이썬 수업에서 이제 그 할당문과 같이 assignment에 대한 번역 느낌으로
만들어 갖고 진행을 했었죠. 그걸 왜 굳이 당시에 그 어사인먼트를 할당이라고 했냐? 걔를 이제 직역하면 대입 같은 느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우리 3월 달이었잖아요. 3, 4월 달에 여러분 이 대입 때문에 작년 말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테니까 우리는 할당으로 가자 해서 당시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요 얼로케이션 내지 얼록을 할당을 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얘의 본질은 그거예요. 우리 전 자동으로 하든 아니면 완전 수동으로 0번째 칸 이름이야 1번째 칸 힘이야와 같은 느낌을 하든 간에 뭔가 길다란 커다란 공간에 어떤 영역을 특별한 목표를 위해서 살짝 떼가지고 쓴다와 같은 느낌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C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x, $y를 잡아준다라는 것 역시나 엄청나게 커다란 메모리 공간에 딱 이만큼 4바이트 공간만큼을 x라는 이름 용도로 쓰겠어와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걸 이제 프로그램 시작할 때 딱 한 번만 하는 게 스태틱 위치가 되는 거고, 매번 여는 중괄호 도달할 때마다 그때그때 $x 값이 결정되는 거를 어토매틱 위치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두 가지 다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해주는 겁니다. 반면 이제 우리가 필요하다면 요 둘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반자동 기능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컴파일러한테 미리 커다란 판 하나 만들어 줘와 같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엄청 긴 판, 적당히 긴 판을 하나 마련을 해 받아요. 그다음에 나는 이 친구들이 메모리 위에 몇 번지에 있나를 알고 있는 채로 스타트합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 얼록.h 가면 볼 수 있는 내가 만들어둔 얼록이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누가 계산하면 그 사람이 인수로 예를 들면 4를 담아서 보내주면 너 지금 갖고 있는 엄청 커다란 판에서 내가 지금 베타적으로 쓸 수 있는 4바이트만큼을 잡아서 줘와 같이 요청을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무슨 용도로 쓸 거냐는 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고, 내 목표는 이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이 커다란 판에서 이만큼을 다른 용도로 지금 이미 뿜파일을 해놨다, 분배를 끝냈다, 할당을 끝냈다라면 저 사람이 이번에 4바이트만큼 주세요 하면 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영역 중에 4만큼을 저 사람을 위한 용도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니까 살짝 표시해주고 이 4바이트의 시작 위치에 해당하는 별을 저 사람한테 리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4 하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8만큼 주세요 하면 방금 4만큼 준 영역이랑 오버랩 되지 않게 여기서부터 8바이트만큼을 저 사람한테 또 역시나 리턴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와 같은 느낌으로 동작 카드로 구성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얼록.h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함수 이름 선언 두 개가 적혀 있고, 지금 여기는 그 extern specifier가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선언은 external 이름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 다음에 요 .h 파일을 main.c에서도 샵 include에서 쓰고 있고, 얼록.c에서도 맨 꼭대기 보시면 샵 include에서 쓰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큰 따옴표, 꺽쇠가 아닌 큰 따옴표를 쓰고 있는데, 이런 거 짜잘한 거는 그 지난주에 찍었던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과적으로 이 얼록.c의 목표는 이 두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적어두는 거예요. main.c에서는 이제 함수 정의를 얼록이라는 함수, fre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를 여기서 적진 않습니다. 그러나 샵 include를 했기 때문에 여기 함수 선언들은 적혀 있어요. 따라서 링크를 받아서 여기서는 얼록이라는 함수, fre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계산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상인지를 테스트를 할 겁니다. 그런 테스트용 코드가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러분의 얼록.c의 목표는 방금 얘기했던 그 엄청 길다란 커다란 영역을 여기서는 이런 느낌으로 배열 선언을 적어서 완전 자동으로 일단 한 판을 깔아놓고 스타트하고 있어요. 이 친구는 스태틱 위치를 가질 거고, 내가 글로벌 선언으로서 적어놓고 스태틱 스페시파이어로 붙여놨기 때문에 이 블록이라는 이름 자체는 인터널 이름이 됩니다. 따라서 다른 어딘가에서 협의적인 의미의 링크를 해가지고 이 블록 자체를 직접 건드리는 거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 자체, 이 이름 블록은 얼록.c 안에서만 볼 수 있고, 저 사람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마련해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함으로써 저 블록의 어떤 영역들 중에 일부분을 할당을 받아가지고 사용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목표는 얼록 함수 정의를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저 사람한테 무조건, 지금 보세요. 지금 현재 버전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
자, 이렇게 길다랗게 있다 칩시다. 점점점 하고 있다 칩시다. 나는 이 블록의 시작 위치를 알아요. 그러면 얼록이 어떤 사람이 저 4바이트 주세요 하면 그냥 요 시작 위치로부터 4바이트만큼을 띄워주겠다와 같은 의미로 시작 위치에 대한 포인터 값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출에서 누군가가 8바이트만큼 주세요 했으면 똑같은 포인터 값을 리턴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여기서부터 4바이트를 쓸 거고 누군가는 여기서부터 8바이트만큼을 쓸 거예요. 그 두 사람은 우리를 믿고 얼록을 각각 따로 호출해서 각각 여기서부터 4바이트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8바이트 쓰시면 됩니다. 와 같이 받아가지고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를 적어놨는데 실제 메모리 요만큼은 지금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용도로 지금 중복으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오버부킹이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원룸을 지금 계약을 했는데 뭐 외가 남자 한 명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집주인이 집을 한 채를 두 명한테 지금 이중 계약을 건 겁니다. 그게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래서 얼록은 매번 호출될 때마다 우리한테 4바이트 띄워주세요, 8바이트 띄워주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인수 자리에다가 적절한 인트 값을 담아가지고 호출할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4바이트 주세요 하면은 저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줄 때는 항상 시작 위치 주면 돼요. 근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다음번에 또다시 8바이트 주세요 막 이런 소리를 하면 절대로 여기랑 겹치지 않게 여러분이 8바이트만큼을 잡아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위치를 준다라든가 그 다음에는 여기 위치부터 주기 시작한다라든가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요 제가 색칠해서 표현한 이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를 지금 판매 완료를 했냐, 어디서부터는 내가 지금 얼마든지 새로 판매를 할 수 있는 비어있는 방이냐를 기록을 해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모든 사실상 우리가 지금 접할 수 있는 내가 한 방에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문제들 대부분은 여러분이 지금 if문, while문 적어야 된다라는 걸 몰라서 못 짜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건 내가 이 목표를 해결하기 위해 충분한 데이터 측면에서의 준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때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방금 전 목표를 그냥 소위 말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다라면 저 사람이 4, 8, 4 순서대로 칸 순서대로 요청했다면 처음에는 대괄호 0부터 다음에는 대괄호 4부터 다음에는 이제 4 더하기 8이니까 대괄호 12부터 주면 적당한 상황이에요. 혹시나 그 다음에 혹시나 또 다음에 요청이 온다면 지금 12, 13, 14, 15번째 바이트는 세 번째 친구가 쓰고 있을 테니까 난 지금 빈칸이 16번째부터다 라는 걸 기억을 해뒀다가 다음번 얼록 호출 당했을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에만 다뤄야 되는 숫자가 아니라 이 블록을 다루기 위한 추가적인 데이터를 여러분이 도입을 해두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저 사람이 맘대로 고치면 좀 애매하잖아요. 막 링크 해가지고 고치면 애매하니까 여기다가 int 예를 들면 idx 블록 정도로 합시다. 이런 느낌으로 인덱스 값 하나를 우리가 유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인터널 이름이 되게끔 살짝 가려놓고 스타트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0번째 칸부터 줘도 전혀 상관없는 모든 칸이 비어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두고 스타트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뭘 의미하냐? 블록 0부터 블록 idx 블록까지는 1까지는 이미 판매 완료된 거예요. 누군가가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idx 블록 번째 칸부터 그 다음에 블록에 위에 적혀있는 얼록 캐퍼시티 -1까지는 비어있음. 새로운 요청에 대해 할당해주기, 얼록해주기 가능이에요. 이걸 우리가 코드를 편하게 짤 거면 왼쪽부터 띄워주는 게 낫겠죠? 사람도 다 똑같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 방 정리를 해야 된다. 적당히 일단은 청소한 다음에 뭔가 서랍 안이라든가 한번 밀어넣으면은 우리 발에 채인다라든가 하지 않을 공간에다 일단 최대한 쑤셔놓고 빈 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가면서 한 곳에 몰아가면서
정리를 하는 게 편한 거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요걸 토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는 그럼 IDX 블록 번째 칸부터 주면 되는 겁니다. 얘는 무조건 그러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무조건 0번째 칸부터 준다. 그럼 무조건 겹치는 거니까 얘는 지금 어차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준다와 같은 느낌으로 일단 하는 게 목표인데, 자, 여기까지만 하면 다음번에 또 호출했을 때 IDX 블록 값이 똑같이 담겨 있을 거기 때문에, 처음 0인체로 담겨 있을 거기 때문에 다음번부터는 털리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 작업을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요걸 줘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차별 형식 한 다음에 리졸트는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IDX 블록을 전진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좀 당겨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당길 거냐? 저 사람이 지금 몇 바이트만큼 쓸 거냐? 4바이트만큼 쓴다라고 요청했었다면 4만큼 오른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그림으로 봐도 대충 그런 느낌 나죠? 자, 저 사람이 나한테 요청했어요. 4만큼 요청했다. 그러면 나는 얘를 4만큼 당기면 됩니다. 만약에 8만큼 요청했다. 그럼 나는 지금 이거를 8만큼 당겨 놓으면 돼요. 그럼 다음번엔 여기서부터 나눠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몇 바이트만큼 요청했나를 알아야 되고, 그건 당연히 인수 자리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만큼 더해서 담아 놓고, 그러면 다음번 얼록을 받았을 때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해둔 거예요. 그리고 의미 관점에서도 이제부터 지금 IDX 블록 번째부터 저 사람이 쓰기 시작할 거니까 거기서부터 사이즈만큼의 바이트들은 저 사람이 이제 베타성을 갖고 쓸 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그 사실을 반영해두고 저 사람한테 원래 줘야 됐었던 가장 왼쪽 칸에 대한 포인터 값을 넘겨주는 채로 이번 턴을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적어두시면 이 데이터 측면에서 이 인덱스 값을 다룬다라는 거 한 번만 챙겨두시면 일단 목표 넘버1은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넘버2는 요거에 반대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뭘 하는 거냐?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떤 우리 아기가 있다라고 칩시다. 아기가 떼를 쓰는 거예요. 엄마 뭐 5개 사줘, 12개 사줘 하면은 엄마가 이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마트에 가가지고 차 타고 가가지고 트렁크 열어가지고 그 5개, 12개 산 다음에 아기한테 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 부모님이 회사에서 얼마나 고초를 겪어가면서 그 5개, 12개를 사주기 위한 노력을 하셨는지를 전혀 몰라요. 아마 아기가 진짜로 아기면 우리가 그렇게 개고생한다라는 걸 모르기를 보통 부모님들은 희망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건 그거고,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냥 달라는 대로 열심히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계속 쨍쨍쨍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눠주는 게 얼록이라면,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한도 끝도 없이 달라고 하면은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깨달은 겁니다. 실제로 이 얼록은, 자 봐봐요. 지금 저 사람이 내가 지금 뭐 4바이트만큼을 갖고 있다 칩시다.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만약에 8바이트만큼 주세요 하면 우리는 저걸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 여기서 지금 저 사람한테 여기에 대한 포인터 값을 주면 저 사람은 여기서부터 8바이트만큼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컴파일러랑 약속했던 블록의 영역을 초과해서까지 저 사람이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블록이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블록의 크기, 우리가 맨 처음에 완전 자동으로 몇 바이트만큼을 판을 깔아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여기다 여러분이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여력이 없다면 거절해야 함. 일단은 거절한다라는 건 C 동네에서 일반적으로 별값을 주는 상황에서 적절한 게 없습니다라고 응답할 때는 0을 리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이 나눠주다가 나중에 이제 오버런이 나가지고 터지게 될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네를 2개로 분해를 하고 2개를 분해를 해두고 여기서 우리가 살짝 재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IDX 블록 플러스 사이즈를 했을 때 그러면 저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서 내가 이제 남아있는 영역의 시작 위치가 어디냐를 재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이게 만약에 뚫고 나간다라면
뭘 뚫고 나가냐? 우리가 미리 잡아놨던 캐퍼시티를 뚫고 나간다면과 같이 여러분. 이 부분 조건식을 적을 수 있을 겁니다. 내가 곧 저 사람한테 사이즈만큼 나눠줄 건데 사이즈만큼 나눠준 이후를 확인해 본다 했을 때 그게 내가 미리 깔아놓은 칸보다 더 오른쪽까지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 얘는 여기까지는 허용이 될 겁니다. 뭐 그건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초과하게 될 만한 상황이라면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네,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0을 리턴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저 사람은 얼로케이트 요청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계좌가 이제 잔액이 다 털린 거예요. 이 친구가 막 이제 꿈이 원대해진 겁니다. 이제 한 4살 정도 돼가지고 엄마한테 커다란 숫자 배웠어요. 엄마 뭐 그 장난감 65,536개 사줘 하면 이 내가 마트에 갔다 온다고 해도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아기를 다그쳐야 되는 상황이니까 미안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고 0을 리턴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평소처럼 진행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한도 초과했냐 확인해보는 그런 용도 적어주시면 되고 그럼 이제 아기가 그 정도까지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얼록은 이 친구는 희망사항 결과를 어떤 희망사항에 대한 결과를 리턴해주는 친구라면 그거에 반대되는 free라는 함수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얘도 이제 보편적인 단어라 봐주시면 됩니다. allocation에 반대되는 단어로 free를 써요. 자유전에 풀어놓는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배타성을 갖고 있었던 칸을 이제 반납하겠어와 같이 저 사람이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인수로 뭘 받을 거냐? 이거를 우리한테 밀어 넣는 겁니다. 본인이 받았던 별을 우리한테 밀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토대로 우리는 이 친구 여기서부터 배타성을 가지고 쓰고 있었구나. 이제 반납한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다른 용도로 나눠주는 게 가능하겠구나 같이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실제로 짠다라면 엄청 복잡한 친구기는 한데 일단은 우리 같은 경우는 요 과제 넘버 2 예시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으로 얼록을 받았다가 예를 들면 뭐 4, 8, 8만큼 받았다가 나중에 항상 가장 마지막 거 하나를 프리를 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 그 인덱스 값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 빈 영역의 시작이친 여기를 가리키고 있을 거고 저 사람이 이 별표로 우리한테 줄 거예요. 포인터 값을. 그걸 토대로 여러분이 지금 여기는 그러면 베타성을 상실했구나. 다음번에 또 얼록한다면 여기서부터 나눠줄 수 있겠구나와 같이 후속 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까지 하는 게 과제 넘버 2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 한번 직접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전 말했던 제약 조건을 고려해서 하면 일단 제출 가능은 띄우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항상 마지막에 얼로케이트 받은 그 칸을 프리를 하려고 시도를 할 거예요. 그거를 감안해서 짜시면 뭐 편법을 쓰면 엄청 쉽게 와 같은 느낌으로 제출 가능 띄워보실 수 있을 거고 그걸 일단 완성해 둔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지금 그래서 여기 한 칸, 여기 한 칸, 그다음에 여기 한 칸 이렇게 뭐 A, B, C 잡아놓고 나중에 B에 해당하는 시작 위치 포인터 값을 나한테 줬을 때 A랑 B의 베타성을 유지한 채로 B만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방법을 어떻게 짤 것이냐. 중간에 이제 빈칸이 생기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계속 약속했었던 여기서부터 왼쪽은 다 사용 중, 오른쪽은 다 비어있는 칸과 같은 규칙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가 있을 것이냐를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면 조금 더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C 동네에 마치 printf 함수정의 다른 분들이 적어 두셨던 것처럼 요 allocation이랑 free랑 관련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럴싸한 함수 정의들을 잘 적어 두셨어요. 그래서 걔는 지금 얘기했던 우리가 언제 allocate를 했든 중간에 하나를 free를 한다라든가 그런 모든 기능들을 잘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걔는 과연 어떻게 짰을 거냐를 상상해 보시는 게 이번 과제의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 해볼 만한 일이라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건 이제 뭐 워낙 유명한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쓰이는 예시다 보니까 여러분 뭐 GPT라든가 잼민이라든가 한테 물어보시면 C의 free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려줘. 그거 엄청 짜기 어렵다 들었는데 내 지금 1학년이니까 제발 좀 쉽게 좀 알려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벌써 그런 거를 궁금해 하시다니 대단히 하면서 엄지척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예시 코드랑 그다음에 적절한 메커니즘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줄 겁니다. 또는 뭐 궁금하다라면 수업용 톡방이라든가 우리 그 600명 톡방에다 물어보시면 누군가가 답변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일단 현재 목표는 그 데이터를 추가로 도입해서 저 사람한테 다음번에는 안 겹치게 나눠주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신경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가 한도 초과되면 더 이상 나눠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빚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애가 열심히 때를 쓴다 하더라도 거절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사이즈만큼 띄워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만약 그렇다면 쿨하게 0을 리턴한다. 안 돼 라고 얘기한다와 같이 그 분기 흐름 하나 넣어주시면 일단 첫 번째 목표는 반드시 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일단 해둔 상태에서 두 번째 목표를 한번 시도해 보시고 두 번째 목표가 지금 아마 10%인가 잡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과제는 아마 내기가 이번 시즌에도 애매할 것 같으니까 과제가 2개가 나갈 예정이고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시면 답변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일단 촬영 이 정도로 해두고 저는 왜 마이크를 안